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규모로 의결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민생 그다음에 서민 경제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손실보상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희생을 많이 당했고 이분들이 또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 앞으로도 협조를 하려면 즉 코로나가 올해 말쯤면 전 세계로 종식된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 10만 원 정도 주고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평균치는 300만 원입니다만 1차 손실보상 받았을 때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예산안에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평균치도 좀 더 올라가겠죠.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하는데 정부의 조치를 따를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607조 정도가 통과됐는데 당연한 것이고요. 오미크론 공포도 있고 확진자도 늘어나니까 다들 좀 우울한데 그래도 이번 예산안에서 굉장히 기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미래가 불안한데 이제 올해 아이를 낳아버린 분들 11월, 12월 아이를 낳은 분들은 좀 서운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몇 달 차이로 못 받게 되잖아요.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걸 너무 또 뻥튀기 하는 거예요.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20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출산 시기를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또는 보수적인 정당에서는 이렇게 복지산을 늘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다만 아이를 11월, 12월에 낳아도 이분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건 우리나라 최초로 영아수당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일부 그런 비슷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월 30만 원이네요. 월 30만 원, 이제 만 2세까지. 처음에 아이 태어나면 정말 좀 부자들이나 부유한 계층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분유값도 없어, 기저값도 없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영아수당이 올 30만 원이 지급되면 최소한 분유나 기저값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고 이게 2025년도에는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프랑스나 캐나다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한 달에 50만 원씩 아동수당을 고3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꼽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어떤 부부나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함부로 강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보면 꾸준히 40% 안팎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만 2세까지는 30만 원, 2025년부터는 50만 원. 그다음에 만 3세부터는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 10만 원. 근데 이게 만 7세까지만 줬거든요. 이번에 만 8세까지 또 1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고3까지 30만 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비록 아쉽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단박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혁명을 매일 꿈꿔보지만 혁명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하나씩 해나가는데 이번에 출산지원금 20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1년 늘어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야 후보가 이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동수당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자 이런 획기적인 공약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 맨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맨날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저출생이 큰이다 이야기하면서 출산이나 아동 지원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니들이 사회가 키워주겠다 말은 안 했고는 지원금은 짓고 오는 만큼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실과 어떤 정책에 있어서 괴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번 그 예산안으로. 계기가 됐다. 다만 매우 미진하다 여전히. 아직은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야 후보들이
원래 이낙연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예. 고3 학생까지 아동수당 50만 원까지 주자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경선에서 그분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여야 후보들이 그런 좋은 공약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코로나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코로나 지원금 지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아는데 자가격리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저도 한번 당해갖고 1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자가격리가 불편하구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사람들 가두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예. 두 번째 10만 원이라도 주니까 어디냐.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자가격리 당한 건 물론 내 잘못도 예.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자체 이걸 챙겨준다니. 재택치료비는 더 줍니다. 1인 기준으로 한 46만 원 정도 주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26만 원인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재택치료를 하면 훨씬 더 아예 외출이 예, 불가능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예, 예. 계실 수 있으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예. 다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구원수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택치료 중이면 나머지 가구원도 그렇죠. 예. 양성 환자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나갈 수 없잖아요. 이 금액도 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치료 공짜로 해주면서 재택치료비까지 주는 거니까요. 다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또 각계 전문해보기에 재택치료라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충격이고 생활비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임금에 그러면 재택치료비를 네. 올리자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주간의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한 좀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자는 거 하나하고 동참도를 높이자는 거. 그래서 보면 약속들 많이 취소하시더라고요. 저도 약속 취소 통보 몇 개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6인 모임 원래 제가 7인 8인 모임인데 저를 꼭 집어서 오지 마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좀 더 자주 보는 저는 다음에 보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자영업자들이 죄송하지만 모임 조금 연기하고 만약에 정 죄송하면 선결제 가서 해주고 다음에 와서 모임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택치료비도 좀 더 올라가서 재택치료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얘기인데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을 쓰느냐 마느냐 이제 뭐 예. 말들이 많았는데 12억 이하에는 양도세 면제가 네.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라는 것은 그냥 예. 생기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5억 주고 샀는데 4억에 팔거나 5억에 팔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고 5억 주고 팔았는데 10억, 11억 되면 그때 그 차익에 대해 세금 물리는 건데 그동안 이게 2008년도에 정해진 세율이거든요. 9억 기준인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양도 차익까지 올라가면 이제 팔고 나갈 때도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부세도 9억에서 11억으로 기준으로 예. 상향한 것처럼 양도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서 12억 미만으로 팔잖아요. 이하로 팔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이제 영원히 나오는 네. 것이고요. 세차익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럼 10억 이상으로 팔아도 양도 차익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세금이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예, 그래서 예. 다주택자들에게를 양도 차익을 물려주는 건 투기 세력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네. 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됐지만 일가구 1주택자들 중에 팔고 나갈 분들은 또 팔고 나가셔서 예. 주택 공급에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